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요, 지금 부임 이후에 지나치게 정중동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주한 미 대사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인 정보를 본국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의 반미 감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의 기업과 개인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을 때 그렇게 돼간다 이야기입니다. 그건 일측면을 반 것이죠. 한국의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미국이 뜸 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들이밀어서 곧바로 거기에 연루된 한국의 기업, 정부 기관, 은행, 그리고 공기업 등에 대해 과감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야 된다. 저는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고요. 오후에는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사가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절충안인 Good Enough Deal,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뢰되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 말은 결국은 문 정권이 이야기하는 Good Enough Deal이라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는 앞으로 취급 안 하기로 했다. 즉 거부 의사를 밝힌 거다. 그러니까 스몰 딜이니 얼리 하베스트니 굿 이너프 딜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리스 대사는 이 주한미 대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요. 문재인은 트럼프와 워싱턴에서 제재 완화로 가는 길은 FFVD 비핵화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FFVD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에 북한의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FFVD식 빅딜이 있어야만이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많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폼페이오도 볼턴도 트럼프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 미 대사가 왜 별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온 이후에 한국 내에 그 해석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 정권이 헷갈리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모종의 김정은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문재인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쉽게 해석을 하면 북한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문재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마치 이런 FFVD와 관련되는 입장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미끼를 문재인에게 김정은 갖다 주라고 준 것처럼 해석이 되어서 미국의 FFVD 빅딜 포괄적 비핵화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원칙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착수, 이 부분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라는 부분이 마치 그러지 않은 듯이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대사가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 폐기와 주요 제재를 바꾸는 안에 대해서 매우 나쁜 거래라고 일축하며 하노이에서 북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언제인지 모를 불분명한 미래의 영변 핵 폐기라는 말을 듣고 북한에게 즉각적인
자금 혜택을 주는 잘못된 거래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빅딜 기조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비핵화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맞바꾸자라고 말을 한 것은 북한이 아주 치기 좋게 스매싱을 하기 좋게 공을 띄워준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재 해제를 제외한 기타 미북 신뢰 구축 방안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싱가포르 합의 4개 조항 중 비핵화를 제외한 미북 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일 동맹의 강화로 한국이 지금 고립되어 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도 있고 한미 동맹도 있는데 만약에 한일 양국이 의견을 일치한다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 비핵화까지 가는 부분에서 중간 단계가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핵화까지 해제는 없는 것인데 한국 정부와 주한미 대사인 자기가 중간 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착수하기 전에 서로 신뢰를 가지는 중간 단계로 몇 가지를 교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뢰가 생기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리스 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분적인 제재 해제와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결국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트럼프와 문재인이 미국에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FFVD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빅딜 이전에는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이것 외에도 8개국에 한해서 이란의 석유를 한시적으로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취해준 바가 있는데 추가 연장이 없다. 이제 기한이 마감이다 하면서 예외 인정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5월에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11월 달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관련이 있는 8개 나라에 대해서는 당장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충격 때문에 6개월간 이를 유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라고 미국이 통보한 겁니다.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또 미국이 연장시켜 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란산 석유 수입이 금지되면서 한국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SK가 이란산 석유를 좀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는 이 초경질유라고 콘덴세이트라고 불리우며 이것이 이제 석유화학 기본 원료 나프타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원유가 똑같은 게 아니라 원유의 성분이 다른데 이란산 석유를 가지고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나프타의 이런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나프타가 이란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석유화학
원료를 만드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기름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이란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이 주류인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산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 대목에서 이란에 대한 석유 수입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미국의 지금 가까운 동맹국들인데 8개 나라가 이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으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때는 확실하게 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나라에 일종의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산 석유 그러니까 수입 금지 외의 인정을 이렇게 더 연장해 주지 않으면서 한국과 북한을 향해서 미국이 경고를 한 거죠. 자, 북한 너네들 우리가 더 강하게 대북 제재를 쪼을 수 있다. 한국 너네들 뒤로 살금살금 북한에 정제유 주는데 너네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다 공개하면 너네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도 너네들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게 됐을 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경고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철이가 1월 달에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했지요. 근데 그때쯤에 민주당이 워싱턴에 있는 이 로비 업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의 회장이 지난 70년대 말에 코리아 게이트라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런 미국에 대해 박정희 정권을 대신해서 미국 의회에 로비 등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박동선 씨가 하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사유를 적는 항목에 한국민주당을 대신해라는 이런 글이 있고 계약 기간이 2019년 1월 24일부터 2020년 1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영철이 지금 19일 날 워싱턴을 다녀갔는데 민주당이 이런 계약을 로비 회사와 맺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프라임 폴리시 그룹인데 이 계약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좋은 상담 그리고 입법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수집, 미 의회 인사들과의 미팅, 행정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그리고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미국에다가 지금 내년 총선 전까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종의 정치 스케줄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2월 달에 맺고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 동맹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끌고 가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다. 그런 부분을 미국의 로비 회사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그걸 끌고 가려고 이 계약을 맺었다가 지금 2월 하노이 회담부터 깨지니까 민주당이 입장이 지금 곤란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 정권이 북한의 정제유 밀 반출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몰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북한 배와 만나서 정제유를 넘겨주는 그런 사진이 찍히고 또 홀수선이 변경된 그런 확실한 배에 한해서는 억류해서 그걸 이제 수습하는 모양으로 이 테러 작전을 꾸미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조사기관들이 다 조사하지 미국의 FBI나 CIA가 와가 공동 조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손대기 전에 작년에 석탄과 선철을 밀수했던 8개 회사처럼 한국이 먼저 나서서 입을 막는 수사를 지금 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진이 찍히지 않고 루니스처럼 이렇게 여수 울산항을 나서가지고 중국 상하이 밖 공해상에서 있다가 항적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온 배는 해상에서 석유를 팔았다. 해상에서 석유를 파는 데는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이 따로 필요 없다. 얼마든지 팔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흔히 그렇게 이루어진다. 판매 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해상에서 해상으로 팔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세금을 먹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썩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 10년 전부터 이 정제유를 항상 최소 50만 톤은 필요한데 그런데 연간 그 중에 3, 40만 톤은 불법 환적을 통해 밀수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의 한 80%를 밀거래로 해왔다. 그러면서 이것이 크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북한이 해오던 일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해리스 대사의 지금 발언에서 한미일이 잘 지내면 끝날 일이다 한 부분 관련요. 문재인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망신을 당했다. 일본의 일종의 잡지 같은 데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북한과 함께 이제 트럼프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이제 실패한 그런 이 대북 협상을 해왔다. 그러면서 국제 어떤 분석가는 한 기고에서 미국 FBI도 남북이 동시에 지금 붕괴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최근에 한국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축하하는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서는 꼭 그날 해야 되냐. 너니 거기에 신경 100주년 임시정부의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안 와도 돼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표방했는데 무리하게 문의 가겠다고 해서 그날 갔는데 애초에 미국이 오지 말라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날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아주 좀 치욕적인 이 모욕을 받았지요. 그로서는 불청객 같은 태도로 문재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이 이제는 그가 양쪽 미국과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고 허접한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미북 회담이 결렬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오찬을 밥을 먹기로 했다가 밥을 안 먹기로 한 이 보류를 당한 그랬잖아요. 하노이에서 28일 날 회담을 깨면서 오찬을 보류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굉장히 경로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격식을 갖추기 위해 이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갔지만은 문재인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2분 단독 회담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선체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푸대접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담의 길이가 딱 2시간이고 그 전에 자기 쫄병들을 다 만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치욕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김정은을 문재인보다 훨씬 더 예우했고 문재인은 지금 이런 푸대접을 받는 것이 미국과 한국은 형식적으로 동맹국이지만은 사실상으로 동맹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 걸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 실수를 저지른 배경에는 이것이 개인 자질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좌파의 속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어 가면서 이 문제가 한국 내부에 문재인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이 글을 쓴 저널리스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재 한국의 모습이 베트남 전쟁 말기 사이공 정권의 모습과 비슷하다. 사이공 정권이 부패와 타락이 심하고 공산주의 북베트남이 낫다라는 남베트남 국민의 그런 이 잘못된 판단이나 베트콩의 파괴 공작에 따라 결국은 내부적으로 붕괴를 했고 한국 내에 친북 세력이 시종 일관 지금 이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베트남처럼 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도 애척 부른데 김정은에게 최고 시나리오는 핵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릎 꿇는 거지만은 김정은은 자신만 지켜준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간부들에게는 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을 갖고 혼자서 해외로 도피할까봐 그것도 지켜야 될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정보가 저는 다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보도되는 수준의 글들 중에 이런 류의 글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한국 정권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가,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습게 봐버리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한국군이 일본군의 초계기가 한국군한테 5.5km 안으로 다가오면 레이더 조준을 하고 경고용 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배들을 감시하는 것은 북한과 밀수할까봐 감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일본 초계기들을 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한국 군부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말이 아닌 거죠. 자, 카자흐 정부가 문재인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려다가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자 카자흐 건국 이후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달 사임을 하면서 6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치러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 상원 의장이 지금 임시 대통령을 하는데 문재인과 이야기를 해서 훈장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임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훈장을 주는 게 부적절하대서 그 훈장이 현지에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카자흐가 그런 훈장을 주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면 지금 너는 나라에 대선도 하고 대통령도 지금 카자흐 독립 이후 지금까지 해오던 독재자가 그만두고 이 대선을 치러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임시인데 그런 사람한테 훈장을 받는 것이 맞느냐고 누군가는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임시 대통령이 있는 카자흐에 굳이 문재인이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주요한 인물이 한국에 굳이 왔습니까? 안 오지요. 그 나라 요즘 소란애가 대통령도 권한 대행이거나 임시다. 그럼 임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 가지 말자. 마찬가지로 한국도 카자흐스탄의 상태가 그렇다면 안 가야 되는데 무슨 관광하듯이 중앙아시아 갔으니 이번에 세계국을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 카자흐가 제일 큰 나라니 카자흐에는 꼭 가야지. 지금 이러면서 임시 대통령한테 가고 우리 대통령이 가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뭐 좀 띄워줄 거 없냐. 훈장 좀 줄래? 줄게 했다가 지금 이런 우사를 당한 겁니다. 다니는 데마다 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리스 대사의 발언 그리고 또 이란산 원유의 수입 불가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훈장 취소. 자, 사방이 문재인에게 지금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